안녕하세요, 황기사입니다. 형님들, 이거는 굉장히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모든 차량의 차주분들께서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난폭하게 운전하는 운전자가 문제지 특정 차가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살짝 한번 잠시만 범해보겠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6위 이건 깔고 가겠습니다. 형님들, 원래 1위부터 5위까지인데 요건 너무 당연해갖고 번외로 추가한 겁니다. 명예의 순위랄까? 명예의 전단의 레전드, 레게노로 남아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바로 국산차 하허호 렌트카입니다. 형님들, 뭐 아반떼 AD, 뭐 소나타 이런 거 아시죠 형님들? 국산차의 흰색 하허호, 마지막으로 썬루프 같은 거 달려있는 거 두려울 게 없습니다. 20대 초반에 혈기 왕성한 형님들이 여자친구 태우고 가오 오지게 잡는 풀악셀 밟는 최전성기입니다. 뭐 장기 렌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허세 부리는 거는 뭐 개인의 자유인데 하허호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막 도로의 위를 막 난폭하게 다니시는데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분들 특징이 조금이라도 앞차가 느리다, 칼치기는 그냥 기본입니다. 뭐 깜빡이도 킬 듯 말 듯 막 이래요. 약간 뭐 애간장을 태워요. 이 깜빡이 키는 시간조차 아까운 거지. 깜빡이를 킬 듯 말 듯 하고 그만큼 공사가 다 망하신 분들이어서 깜빡이를 키는 순간 바로 끄고 그냥 바로 칼치기 때려버립니다. 대부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반떼, 소나타급 하허호 이런 렌트카들은 거의 83% 이상의 폭주적 형님들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형님들, 확실히 젊은 분들 파이팅이 어마무시합니다. 국산차 하허호 렌트카가 명예의 6위입니다. 형님들, 5위 가겠습니다. 차를 아예 모르는 여자분들도 이 차는 알고 있습니다.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 차 1세대 중고차 뽑으려고 가잖아요. 완전 무사고 차가 없다는 그런 카더라 통신도 있습니다. 바로 K5입니다. K5는 2010년에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뚜벅이인 제가 봐도 너무 사고 싶을 정도로 미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도로 위에 양카 형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칼치기는 차 열에 4대는 K5 흰색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차도 굉장히 이쁘고 가격대도 적당하고 실내 공간에 이런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이 차를 굉장히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나이도 어리고 운전 경력도 조금 짧거나 거의 없는데 자신감이 하이텐션이다 보니까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량한 K5 오너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K5가 도로에서 사고를 좀 많이 치는 것 같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신호 위반한 K5랑 신호 준수한 포르쉐가 사고가 대차게 나가지고 기사에 났었잖아요. 포르쉐는 신호를 지키고 K5는 신호 위반을 해서 났던 사고인데 K5 렌트카에 21살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차 운전하신 분께서 이제 도로에서 흰색 K5 보이잖아요. 최대한 거리를 조금 두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K5 분들 중에서도 1세대 K5에다가 브렌턴 엠블럼이나 각종 스티커가 조금씩 붙어있다 조용히 비켜주는 게 상책입니다. 물론 엠블럼을 왜 변경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일단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엠블럼 변경하는 거나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엠블럼 튜닝하시는 K5 흰색 오너들의 잘못 끼어들었다 지구 끝까지 풀악셀로 쫓아옵니다. 물론 1세대에다가 흰색 K5가 좀 과학이지 요새 나온 K5 타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그런 오명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선량하게 운전하시는 분도 많고 차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잖아요. 하지만 K5의 양카 이미지는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습니다. 전 국민의 사이언스 과하 5호기가 5위입니다. 형님들 4위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생각 외로 운전을 난폭하게 하시는 형님들이 많은 차가 바로 스타렉스입니다. 2006년식 이전이나 2018년식 이후는 해당이 안 되고요. 2007년식부터 2017년식까지 색깔도 다른 건데 무조건 회색깔 스타렉스여야 됩니다. 근데 본인 차가 아니고 회사 차여서 그런지 형님들이 좀 많이 밟고 다니셔서 그런가요? 스타렉스 타시는 분들 왜 이렇게 운전이 험악한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사차 스타렉스를 타봤었는데 조금 악셀 한 60만 밟아도 RPM 미친듯이 올라가가지고 뭔가 엔진이 폭발할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바로 장례식 치를 것 같고 굉장히 무서운데 도로에서 스타렉스 최소 120으로 때려 밟으시는 형님들은 보험 갱신하고 타시는 거 맞죠? 진짜 국도에서 1차선 달리고 있으면 뒤에서 왜 이렇게 따라오시는지 제가 잘못했습니까 형님들?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뇌피셜 회로를 가동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스타렉스입니다. 혹시 스타렉스를 타고 좀 나는 난폭 운전을 좀 해봤다, 좀 도로에서 파이팅있게 달려봤다 하시는 형님들 계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어떤 이유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형님들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들 회색깔 회사차 스타렉스가 4위입니다. 그럼 이제 3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카의 정점 바로 3위는 스포티지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변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구형 스포티지,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형 스포티지만 해당됩니다. 고속도로의 무법자 K5와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죠.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근데 제 취미가 셀프 세차거든요. 제가 보통 낮에는 세차를 안 하고 보통 9시에서 10시 넘어서 세차장을 가는데 늦은 시간에 세차장에 있잖아요.
동네 온갖 양카 형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동호회가 펼쳐집니다. 뭐 배그 풀파츠 단 것처럼 튜닝 용품을 약간 장착하신 형님들께서 모이시는데 뭐 아반떼, K5, K7 다양한 차종이 있지만 유독 스포티지 형님들께서 풀파츠 장착하시고 오시더라고요. 90년대 폭주족 형님들이 조금 연상되는 풀RPM으로 세차장 진입하시는 포스가 상당합니다. 뭐 각종 동호회 스티커, 엠블럼 튜닝 반드시 해줘야죠. 브랜톤이나 컨셉토 아니면 K 엠블럼, 거기다가 머플러는 대포 2개 달아가지고 베개까지 싹 넣어가지고 그냥 미친 듯한 소리 내주고요. 차체랑 휠이 약간 달 것 같은 그 서스 튜닝 해주고, 마지막으로 사운드 오지게 들고 오시고. 이 형님들 건들면 안 돼요. 풀튜닝 형님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옆에서 약간 깔짝대다가 경쟁이라도 붙었다가는 그날로 장례식장 룸메이트 됩니다, 형님들. 뭐 이런 스포티지 풀튜닝 형님들은 뭐 불금이나 부를 때 창문 살짝 열어놓고, 다 열지도 않아요. 살짝 열어놓고 기어 2단에다가 RPM 3000 이상 때리시는 게 특징입니다. 풀튜닝 풀아셀의 황태자 스포티지가 3위입니다. 무법질주. 형들 2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형님들은 의외로 무의식 중에 과학 시리즈만 생각하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위를 뛰어넘는 신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2위는 각종 스포츠 시리즈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액티언 스포츠, 이렇게 스포츠라고 써져 있는 차들.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쌍용 차들이네요. 이 차들은 고속도로마다 특히 국도에서 1, 2차선 칼치기가 진짜 너무 심하고요. 제가 달리고 있으면 뒤에서 미친듯이 프랑스박을 쫓아오는 이 차종들은 젊은 형님들보다는 보통 이제 중후하신 아버지 세대들이 많이 타시는데, 그래서 당연히 운전을 뭐 험악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차종들입니다. 이름이 스포츠라고 써있어서 스포츠카라고 착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찌됐건 이해가 정말 안 되는, 스포츠카는 아닌데 스포츠인 렉스턴, 코란도, 액티언 스포츠, 이 3종 세트가 2위입니다. 형님들, 대망의 1위입니다. 신기를 뛰어넘는 천상계 최종 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저랑 텔레파시 통하셨죠? 도로 위의 무법자 1차로의 카레이서, 바로 카니발의 명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든 카니발 오너분들께서 양아치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칼치기 하는 차 열의 여덟은 흰색 카니발입니다. 뭐 난폭 운전, 칼치기, 깜빡이 없이 끼어들기, 대부분의 카니발이었습니다. 저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당해보니 카니발은 과학입니다. 진짜 조폭 형님들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번화가에 고상하신 여성분들 태우고 빨리빨리 다니셔야 돼가지고 그런 건가요? 뭐 일반 도로든 고속도로든 정말 미친듯이 쫓아오세요. 예. 그 큰 몸집으로 쫓아오잖아요. 아, 너무 무섭습니다, 형님들. 특히 위에 그 껍데기 달려있잖아요. 루프박스 달린 카니발 추월하잖아요? 그때부터 묻지마 F1 레이싱 펼쳐집니다. 풀악셀 밟아서 누구 하나 지쳐야 끝나는 세계 승부가 펼쳐집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카니발 한번 추월해보세요. 카트라이더 아이템전에서 자석 쓴 거 마냥 미친듯이 쫓아옵니다. 시고 쏘세요. 대망의 1위를 차지한 만큼 카니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기 색깔 커버가 있습니다, 형님들. BMW는 약간 뭐 마세라티 이런 데 좀 해야 좀 간지가 좀 나는데, 국산차가 전면부 그릴에다가 독일기 튜닝하는 거 87% 이상이 카니발입니다. 근데 진짜 왜 거기다가 독일기 그거 왜 붙이는 거죠? 뭐 제2의 고향이 독일인가, 형님들? 그리고 소소한 튜닝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예. 물론 젊었을 때 K5나 스포티지에서 튜닝을 너무 좀 과하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셔서 그런지 튜닝을 하긴 하는데 뽀삐 브레이크라던가 사이드 스텝 이런 거 소소한 튜닝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와, 형님 이거 진짜 공감하실 텐데 철저한 자녀 안전 지상주의를 갖고 계십니다. 뭐 튜닝 유리창에 있잖아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소중한 내 새끼가 타고 있다. 베이비인카 애기 사진 그려진 거 무조건 묻혀 있습니다, 형님. 뭐 아이가 타고 있는데 조금 더 조심히 운전을 안전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이비인카 스티커 붙여놓고 자녀분들 태우고 팔찌나 그냥 풀악셀 밟는 거 좀 그런 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하기 힘든 각종 스티커 다이들도 많습니다. 온 동네 뭐 튜닝샵 스티커라든가 뭐 동호회 스티커, 마무리 활용 점정으로 세월호 스티커 무조건 노란 색깔 붙어있습니다. 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 역학적으로 좀 달려나가겠다, 그런 에어로 약간 다이나믹 느낌? 껍데기 달려있잖아요. 루프박스입니다, 형님들. 이상한 이만큼 뚜껑 요거 달리신 형님들은 거의 93% 이상이 양카 형님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인터넷에서 카니발 진짜 양카다 그렇게 욕을 많이 먹지만 출시하잖아요. 없어서 못합니다. 뭐 이유는 단 하나죠. 국산차에서 경쟁 차종이 마땅하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현대차 스타렉스랑은 뭔가 좀 구매선상이 좀 두지 않으시잖아요, 웬만하면. 경쟁 차종이 없는 관계로 잘 만들든 못 만들든 무조건 잘 팔립니다. 최근 사전 계약 접수를 시작한 신형 4세대 카니발 있잖아요. 약 하루 만에 23,000대 정도 국내 자동차 판매 사상 최단 계약 예약 대수라고 합니다. 뭐 저출산 시대의 다자녀 부모님께서는 카니발만한 차가 없거든요. 결혼
결혼하고 자녀 2분 이상이다. 카니발로 정리됩니다. 고속도로의 무법자, 해적, 진화된 과학, 카니발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난폭하게 운전하는 운전자가 문제지 특정 차가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님들 앞으로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안전거리 지키고 있으면 그 앞으로 막 끼어들고 그러잖아요. 난폭운전 없는 건전한 고속도로, 건전한 안전운전이 되길 기대하면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